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기업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은 대성장투 리뷰 해보도록 할 텐데요. 대성장투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 캐피탈이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올해 상승 모멘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성장투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대성장투는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처음 투자하셔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을 제공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죠. 즉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 여건이 취약한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게 대출이 아닌 지분 투자 방식으로 추후 인수합병, 상장 등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투자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투자 조합과 직접 투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투자 조합 같은 경우는 펀드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정말 빠릅니다. 펀드 같은 경우도 여러 자금을 모아서 여러 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개인, 기관, 정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여기는 대성장투가 될 수가 있겠죠. 이 모든 자금을 모아서 벤처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투자조합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게 직접 투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투자 조합의 경우에는 사업 보고서에서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지만 직접 투자의 경우는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뉴스 기사로만 접할 수 있어서 찾기가 상당히 힘들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기업들은 경제적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여서 외부 투자 유치가 필수적인데요. 투자 유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리즈 A 같은 경우는 서비스 오픈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받는 투자. 사실 이 단계까지 오지 못하고 망하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여기 있는 구간을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시리즈 B부터는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받는 투자 단계, 시리즈 C부터는 스케일업을 가속하기 위한 단계로 대부분 벤처기업들은 시리즈 C 단계에서 외부 투자를 마무리 짓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리즈 A, B, C 투자를 통해서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벤처기업들은 상장이나 M&A가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여기서 벤처캐피탈은 투자금 회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럼 다음으로 처음에 말씀을 드린 모멘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기사 함께 보도록 할게요. 지금 기사 헤드라인을 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첨단 바이오 R&D 투자를 확대하고 스타트업도 2035년까지 연 1000개씩 나오게끔 끌어올리겠다라는데요. 밑으로 쭉 보면서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첨단 바이오 기술로 소프트웨어로 치료하는 디지털 마음 건강 시대, 그리고 혁신적인 바이오 의약품까지 개발하는 등 바이오 산업 생산 규모도 2035년까지 200조 원 시대를 열게끔 기반을 다지겠다라고 약속을 한 바가 있었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현재 정치권 화두인 의대 관련과도 엮여 있는 문제로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전문의들이 많이 사직한 만큼 의사가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아마도 이런 R&D 투자를 통해서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 즉 AI를 활용한 의료 기술을 높이면서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 보시면은 충북 지역 의대 정원도 89명에서 300명으로 211명 증원 배정됐다면서 첨단 바이오 발전에도 큰 활약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한 바가 있었죠. 제가 생각한 대로 어느 정도 의대 증원과도 엮여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기사를 살펴보았는데 제가 왜 이 기사를 가지고 왔느냐라고 한다면은 여기 헤드라인에 2035년까지 연 1000개씩 스타트업이 나오게끔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주주 여러분들은 벤처캐피탈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서 투자금 회수로 이익을 보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업종에 투자하고 있던 상황에서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소프트웨어까지 R&D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것은
앞으로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들이 기술 특례 상장으로 갈 가능성, 즉 IPO가 더욱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살펴보아야겠죠. 여기서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것은 기술력은 있지만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에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서 2005년에 도입한 제도인데요. 이 제도 자체가 제약 바이오 업종 때문에 도입이 된 겁니다. 말 그대로 제약 바이오 헬스 기업들은 R&D 투자로 자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흑자를 낼 길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기술력을 인정을 받으면은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기술 특례 상장 혜택을 보고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이 IPO가 더욱더 빨라진다면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던 벤처 캐피탈들은 더욱더 빠른 시일 내에 투자금 회수를 통해서 큰 이익을 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이슈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성창투가 어느 기업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이오 산업에 투자한다라고 했을 만큼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해서 대성창투가 XTI 시간을 점차 줄여 매출액 증대 효과도 나타낼 수가 있겠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성창투가 어느 기업에 투자를 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성창투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독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 다음 영상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시면 2022년 7월쯤에는 영화 한산의 기대감으로 상승했었던 모습이었는데 11월쯤에는 시프트업, 게임 니케이 글로벌 흥행 소식에 상승했었고, 작년 12월쯤에는 영화 노량의 기대감으로 상승했었는데 사실상 노량은 흥행 실패를 거뒀었죠. 그 이후 하락을 하다가 다시금 시프트업이 IPO 준비 중에 있다는 소식에 상승을 했었는데, 시프트업 관련해서는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기에 한번 보고 와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성창투는 벤처캐피탈이기에 다양한 분야 그리고 기업에 투자한 만큼 다양한 이슈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단기적으로는 흔히 우리가 심리선이라고 부르고 있는 21선 평선을 좀 지지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만약에 이탈 시에는 1,900원대 라인을 지지해주는지 봐야 되는데요. 과거에도 이 부근에서 지속적인 지지가 나왔었고 최근에도 이 부근에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 라인을 지지해 주는지도 완벽하게 보아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2024년 벤처캐피탈의 호재로 대성창투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하지만 상승 시에 지속적으로 481선 부근인 2,300원을 돌파해주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어요. 이 부분 매물 소화하면서 지속적인 돌파를 해주는지 보는 것이 관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기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